2021년 9월 28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중국 상하이시 칭푸구 파출소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리메이라는 여자로 자기가 한 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집주인인 남편이 칼 들고 아내를 죽이려 한다고 바로 경찰 문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정부 리메이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 집에 상주하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월 28일 새벽 3시쯤 평소처럼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크게 다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어라? 눈앞에 집주인인 남편 천우가 칼을 들고 자기 아내 장희를 막 쫓아가고 있어. 장희는 막 살려달라면서 소리 지르고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 순간 그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칼 들고 막 설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 내 칼 들고 있는 천우를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칼까지 들 정도면 아예 반 미쳤다는 거거든요. 천우, 가정부 리메이의 말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아내 장희를 쫓아가며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에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상황을 전해 들은 경찰은 바로 고요해진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침실에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 장희를 발견해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와, 결국 죽였구나. 그런데 이때 리메이 경찰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두 아이가 있어요. 위층에 아이들이 있다고요. 천우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경찰 놀래가지고 재빨리 2층 아이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딱 열었더니 방 안 곳곳에 피가. 두 아이들 경찰이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두 아이들 옆에 다친 남자 한 명이 더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 의식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안방 침실에서 아내 장희, 아이들의 방에서 두 아이들과 남자까지 총 4명이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쓰러져 있던 남자, 그가 바로 남편 천우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결과 현장에서 다친 4사람 중에 장희, 그리고 장희의 아들, 그리고 천우 3사람만 삽니다. 딱 1명 장희의 딸, 부상이 너무 심해 끝내 치료 도중 사망하고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의식을 찾은 사람은 가해자 천우였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든 걸까?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건요. 조사해보니까 이 아내 장희 42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남편 천우가 28살이야.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무려 14살이나 나는 거예요. 42살 아내와 38살 남편. 와우. 또한 다친 두 아이들이 있죠. 아들과 사망한 딸. 이 두 아이들은요, 천우의 친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장희와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아, 그러면 장희, 재혼이었구나? 아니요. 보니까 이혼도 안 했어. 전 남편과 이혼도 안 한 상태. 아니, 아이들과 장희는 천우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과 이혼은 안 한 상태였다. 사실상 천우가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 남자친구가 다 죽이고 찔렀다.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은 서둘러 아이들의 생부, 즉 장희의 남편인 리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리젠 놀래서 바로 달려왔죠. 딸이 내 아내의 동거남한테 살해당했대요. 와, 진짜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리젠은 자신이 장기간 외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내 장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직 이혼만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지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장희가 사건이 일어난 집에 대해 한 번도 자신한테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이 남자친구인 천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었길래 천우가 칼까지 들고 자식들까지 장희까지 찌르는 지경까지 이른 걸까?
왜 천우는 자신보다 14살이나 많고 두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장희를 만나게 된 걸까? 천우는 장희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은 천우를 찾았습니다. 천우는 16살 이전까지 나름 되게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어. 하지만 그가 16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안의 돈을 몰래 다 가져다가 탕진한 거예요. 자식의 학비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상하이로 오게 됐죠. 일은 해야겠는데 고등학교 중퇴였어요. 사실상 중졸이지 누가 써주겠냐고요. 2019년 학력 문제로 인해서 천우는 상하이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살긴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하이의 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바에서 일하던 중에 만난 거예요. 누굴? 바 손님으로 온 14살 연상 장희를. 이때 장희는요 이미 40대였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겉모습은요 관리를 잘해서 몸매도 좋고 30살 같았습니다. 못해도 30대 같아. 거기다 이때 그녀는요 소위 잘 나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한 신재생 에너지 회사의 대표로 성공한 여성 기업가였습니다. 천우와 장희 이 두 사람은 서로 아주 잘 통했고 첫 만남부터 대화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너 아주 재미진 아이구나. 카톡 아이디가 뭐니?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꽤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죠. 그러다가 발전한 거예요. 14살 나이 차이 꺼지라 그래. 난 다 괜찮아. 누나 나랑 사귀시다. 장희는 뭐 오케이 땡큐 베리 감사죠.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합니다. 2020년 초에 장희가 복층 아파트를 임대해 천우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장희가 자신의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다 같이 살자. 동거를 시작한 초기에 장희는 평소에 일이 너무 바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천우가 일하던 직장 바를 그만두고 집에 머물면서 장희를 도와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숙제도 봐줬습니다. 반대로 장희는 집세, 아이들의 양육비, 가사 도우미 월급, 일상생활비 등등을 다 부담하고 플러스로 매달 천우에게 따로 2만 위안의 용돈을 줬어요. 여기서 2만 위안 하나로 386만 원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닌 장희는요. 천우가 뭐 해달라, 뭐 사달라, 어디 가고 싶다 다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앞서 그랬잖아요. 천우의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탕진시켰다고. 이런 놈이 빚은 안 졌겠습니까? 도박한다고 빚까지 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도 아버지라고 아들인 천우가 자기 아내인 장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빚이 있다. 채권자들이 계속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괴롭히는 것 같다. 나 마음 아파 죽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장희 그 빚이 얼만데? 아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그래? 바로 아버지 빚 갚으라면서 9천만 원을 내놓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천우가 또 한 번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집을 한 채 사드리고 싶다고. 이 말을 하자마자 장희 바로 또 집을 사드려요. 왜? 나 능력 있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바뀐 거예요. 14살 연상 누나가 바깥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남편 역할, 남자인 천우가 집안일을 돌보는 아내 역할의 구조인 거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희는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보통 거래처나 고객 접대 약속이 많죠. 그리고 일도 많아 항상 퇴근도 늦는 편이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매일 너무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천우가 화를 내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 나 안 보고 싶었어? 처음에 한두 번은 아무 말 안 했지. 그런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은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장희 입장에서는 야, 내가 놀다 왔냐? 너 집에 있는 시간이 남아 도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하면서 나 바가지나 긁고 있는 거지? 네가 할 일도 없고 시간만 남아 도니 나한테 더 집착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우가 뭔가 할 일이 생기도록 장희는 천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서 학력을 높여보라는 것. 처음에 장희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자 천우는 바로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야. 공부를 하고 있긴 한 거야? 무슨 내가 공부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말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장희 결국 터집니다. 주말에 대놓고 천우한테 물어봐요. 아니, 대학원 시험 접수 마감일이 곧 다가오는데 너 신청은 했어? 그랬더니 점점점 계속 캐물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 시험 안 볼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너 나랑 대학 입시 시험 보기로 해놓고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야? 왜 안 봐? 진짜 안 봐? 장희 입장에서는요, 천우의 이런 태도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열받은 장희는요,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보기라도 해. 고졸 학위증이랑 신분증 내놔. 내가 대신 접수해줄게. 보기라도 하라고. 그런데 이때 조용히 있던 천우 우물쭈물 거리면서 한마디 해요. 아, 나 사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16살 때 학교 그만뒀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기에 대학원 시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응시 자격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장희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분명히 이전에 천우가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 상하이 회사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그러면 이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이 관계 역시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희는요,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 막 엄청 화가 나면서 실망도 엄청 했어요. 당연히 이때부터 그녀의 태도 예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천우와 헤어지진 않았지만 삶의 중심을 천우에서 일로 옮겨요. 내 1순위는 이제부터 네가 아니야. 내 자식들과 내 일이지. 그녀는 또다시 하루 종일 밖에서 접대에 시달렸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더 늦어졌으며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다툼도 더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되냐. 이 장희 자기 나름 밖에서 일한다고 또 얼마나 똥 빠집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거래처 사람들한테 샤바샤바하고 내가 힘들게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 내 가족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집에 와요. 오면 또 천우가 바가지를 긁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안 보고 싶었어? 와서 잠만 자고 바로 나간다고? 여기가 밥 먹고 가는 식당이냐?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천우와 또다시 다퉈야 했으니 이는 그녀를 극도로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아내 장희의 입장이죠. 천우는 또 천우 나름 집에 상주 가정부가 있긴 했지만 뭐 나름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뭐 자기 나름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희는 천우에 대해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남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전혀. 장희가 바깥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집안일도 똑같이 힘들어. 하지만 장희는 그의 노고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이 뭐가 힘들어. 까놓고 얘기해서 네가 집안일 하냐? 가정부가 다 하지? 징징 좀 대지 마. 약간 남녀가 바뀌었죠. 나중엔 천우가 먼저 여러 번 결혼하자고 얘기해요. 하지만 장희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 내가 학력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그러는 거야? 천우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희는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실 나 전 남편과 서류 정리가 안 됐거든. 이혼을 안 한 상태거든. 이 상태에선 내가 결혼하자 해도 이거 결혼 진행 못해. 이거를 천우한테 비밀로 한 겁니다. 천우는 내가 이혼 안 한지 몰라. 그러니까 천우 입장에서는 내가 학력을 거짓말해서 결혼까지 안 한다? 그럼 나는 뭔데? 네 놀이개야? 둘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한 사건이 더 불을 지핍니다. 2021년 9월 27일 저녁 장인은 천우와 함께 외출해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후 일행은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겼어요. 노래방에서 일행들이 다 노래 부르는데 장인은 안 부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장이 너는 뭐 구경하러 왔냐? 콘서트 왔어? 너도 얼른 한 소절 불러. 막 사람들이 부추긴 거예요. 참 그런 게요. 이때 당시 노래방에 함께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장위의 거래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거부하기도 그래.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이때 장인은 아, 네 하면서 친밀한 연인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한 연인이라는 제목의 노래. 그런데 문제는 장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웬 옆에 남자 한 명이 지가 마이크를 또 들더니 내 아내와 같이 듀엣으로 불러. 뭐 여기까진 그렇다고 쳐요. 그 남자가 지 마음대로 마이크 들고 같이 부른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 뭐야? 남편인 내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듀엣하는 남자의 팔짱을 끼네? 사실 천우는 애초부터 이 선곡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친밀한 연인이라는 노래가 적어도 천우한테는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르는 노래. 그런데 웬걸 그 노래를 내 아내가 딴 놈이랑 부르고 있어. 안 그래도 요새 우리 관계 서먹서먹한데 저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날 그는요 너무 속상해서 술을 연신 마셨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시간은 새벽 3시경. 장인은 천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천우 막 서름이 복받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노래 남자친구인 내가 버젓이 있는데 딴 놈이랑 부를 수가 있어? 신났더라. 팔짱 끼고 아주. 날 남자친구 남편으로 생각은 하는 거야? 억눌려 왔던 감정이 이때 다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장희에 대한 불만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천우를 마주한 장희 역시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이날 두 사람 엄청 심하게 말다툼을 해요. 그 과정에서 장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그냥 접대야. 우리 회사의 주문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한 거라고. 야, 무슨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냐? 내가 뭐 꽁으로 돈 벌어오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 집세, 관리비, 유지비, 네 용돈까지 다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누릴 때는 좋다고 누리더니 왜 돈 버는 거 보니까 짜증나냐? 이 말에 더 화가 난 천우 그녀 핸드폰을 집어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 모습을 본 장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손톱으로 천우의 얼굴을 확 갈겨버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천우도 열받죠. 바로 장희의 뺨을 갈겨버려요. 이렇게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천우는 계속해 막말을 하면서 장희가 같이 듀엣으로 노래 부른 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해도 나 안 믿어. 그러니까 열이 머리 끝까지 난 장희가 너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할 거면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와,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천우 더 화가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술까지 먹은 이 상황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하나 집어들고 장희를 찔러버린 겁니다. 장희를 찌른 것만으로도 모자라 그는 장희의 두 자녀가 있는 방으로까지 달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마구 찔러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감정이 점점 차분해지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헉, 뭐야? 어떡해. 현실에 충격을 먹은 그는 나도 죽을란다 스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 찌를 땐 그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다 찌르고 죽여놓고 지 몸은 그렇게 아낀다? 제대로 못 찔러요. 그냥 기절만 했을 뿐 생명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얕게 찔러가지고 삽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장이의 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뭘 알아. 그날 그 시간 둘이 싸운 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아니 둘이 싸웠으면 둘이 뭐 알아서 하든가. 왜 잘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찌르냐고. 아이들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찔렸고 그중 딸은 결국 소중한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2021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사망자가 어쨌든 한 명이잖아요. 의외로 15년 막 이따위로 나왔을 것 같은데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천우는 장희에게 학력을 거짓말했습니다. 장희는 천우에게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숨겼어요. 이혼한 척했죠. 이게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왔고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이 사단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이렇게 어른들 싸움에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이런 사건은 국내든 해외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